네, 안녕하세요. 성장하는 꿈이 송경입니다. 네, 오늘 수요일이죠. 이제 조은수 대표님과 함께하는 MF 케어 프리미엄 독서 수업이 끝이 났고요. 오늘의 책은 벤저민 프랭클린 자서전이라는 책인데요. 한 20페이지가 조금 안 되는데, 이제 9장 완벽한 도덕적 삶을 위한 계획이라는 이제 부분인데요. 완벽한 도덕적 삶을 위한 계획. 사실 도덕적으로 산다는 건 그냥 최대한 착하게, 최대한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는 거,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음, 어떤 그런 도덕적인 규칙, 그런 규율, 이런 것들을 지키는 거, 그런 것들이 도덕적인 게 아닐까? 그러니까 이 도덕이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뭐 좀 깊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. 그런데 요즘에 이제 PCM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 도덕과 윤리거든요. 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안티프레질도 결국엔 윤리, 윤리를 많이 다뤘다라는 말씀을 이제 주하영 대표님께서 해주신 게 기억이 나요. 그만큼 이 도덕과 윤리를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구나 라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그런 것들을 그냥 배우고, 그러니까 제가 인식을 한 거죠. 인식을 하면서 왜 끝점에 있는 부자들, 그리고 예전에 아주 예전의 철학자들, 뭐 세네카라든지, 그러니까 저희 PCM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책 안에 있는 철학자 뭐 세네카라든지, 그리고 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든지, 또 이렇게 벤저민 프랭클린도 그렇고, 제가 요 최근에 관심 있어서 도서관에서 빌려봤던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이라든지, 그 도덕 감정론은 개정판 전에 옛날 책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빌렸는데 두께도 꽤 두꺼웠지만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워서 요즘에 이 도덕이라는 키워드가 또 지금 PCM에서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거라서 좀 관심이 더 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도덕이 그냥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도덕이 아니라 더 깊게 들어가면 왜 이 부자들이, 끝점에 있는 사람들이, 철학자들이 이 시대를 아울러서 이 도덕과 윤리에 그렇게 강조를 하고 추구를 했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것 같아요. 이 도덕이라는 거는 예전에 어찌 보면 되게 양심인 거잖아요. 양심에 찔리지 않게 내가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서 읽었던 책들에서, 그리고 저기에서 읽었던 책들에서 간간히 좀 이렇게 짜증기가 좀 되는데요. 어, 그 그 도덕감정론에 공정한 관찰자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. 그거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제3자, 그러니까 나를 지켜보는 하나의 인물인 거예요. 그 제3자가 지켜볼 때도 내가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리고 진짜 도덕적이고 윤리가 있는 사람은 남이 보지 않아도 내가
남이 보는 앞에서 하는 행동이나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이나 똑같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거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.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와, 이거 진짜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. 어찌 보면 이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밖에서는 가면을 쓰고 생활을 하다가 막상 내가 혼자 있는 이 공간에서는 그 밖에서의 가면을 벗고 집안에서는 뭐 다르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. 그게 행동이 될 수도 있고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. 근데 그게 밖이나 여러 사람이 있을 때나 나 혼자 있을 때나 그런 것들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겠죠. 있으니까 이런 또 책들이 있을 거고 그런 인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. 근데 그게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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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극소수가 아닐까. 하지만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을 삶을 추구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우리가 예전에 이 도덕, 양심 이런 것들을 더 연결을 해보면 신뢰와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예전에 제가 인터뷰 때 아이스간 대표님께 여쭤봤어요. 신뢰,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신뢰란 어떤 것입니까? 라는 질문에 평판이라고 했거든요. 그리고 우리는 그 평판이라는 게 남이 해주는 그 평판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가 되잖아요. 어떤 남들의 그런 잣대에 내가 내 스스로가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평판이 나는데 정작 중요한 건 그러면은 뭐 해요?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 혼자 있을 때 그런 평판의 사람이 아니면 그 평판은 거짓인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평판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도덕과 윤리를 내가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대담함이 있어야 대담함 속에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결단도 있어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이 또 실제로 이 벤저민 프랭클린의 이 13가지 덕목에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. 그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. 결단이라든지 또 뭐 어떤 그런 겸손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성품, 평정심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도덕적으로 가기 위한 윤리적인 삶을 가기 위한 그런 것들인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요. 이 도덕, 성품, 평정심, 겸손 이런 것들이 또 이외에 그 벤저민 프랭클린이 13가지 덕목을 했어요. 이것을 습관화해야 된다 라고 했거든요. 그게 뭐냐면 절제, 침묵, 질서, 결단, 절약, 근면, 성실, 정의, 중용, 청결, 평정, 순결, 겸손이에요. 근데 이게 그냥 저는 또 이렇게 하나로 봤어요.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 감정인 거예요. 근데 항상 늘 알스간 대표님께서 저희를 워낙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 의해서 되게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아요. 그리고 또 뭐 의사결정은 물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이 아닌 이 이성의 영역으로 저희를
끌어주시려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결국은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저희가 가지는 거거든요. 그러려면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이성의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런 덕목들,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카테고리들을, 키워드들을 봤을 때, 이게 어쩌면 큰 카테고리가 감정인데, 이 예전에 철학자들이나 그 부자의 끝점에 있는 그런 분들은 항상 보면 이 이성의 영역, 그 위대한 이성을 잡고 사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, 이게 그냥 도덕 이러면 정말, 생각을 안 할 거예요, 대부분. 근데 정말 왜 이 부자들, 그리고 이 철학자들이 이 도덕을 붙잡고 사는지, 윤리를 붙잡고 사는지, 이런 것들을 보면 다 그 안에 결국은 이성을 잡고 사는 거고, 그 이성이, 내가 삶에 있어서 어떤 안티프레질에서도 나오는 그런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책에도 있지만, 그런 안티프레질에서의 하강 국면이라든지, 또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되는 블랙스완이라든지,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 내가 이 위대한 이성의 영역이 잡고 있으면 덜 흔들리고, 또 덜 틀리는 판단을 하고, 덜 틀리는 의사결정을 내고,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죠. 한마디로.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느꼈던 건, 그리고 이 13가지 덕목을 지키기 위해서 습관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 습관이라는 키워드를 봤을 때, 예전에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거든요. 그게 또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또 그 아주 작은 습관이라는 책을 제가 찾아봤는데, 거기에 습관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어떤 사람이 되는 일, 그리고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라는, 그렇게 제가 메모를 해놨거든요.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줄을 쳐놨더라고요. 그래서 이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한 이 13가지 덕목을 이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써서 습관화하기 위해서 굉장히, 어찌 보면 여기에서도 또 제가 또 메모를 해놓은 게 또 재고 시스템인 거예요. 너무 복잡하지 않고 간단 명료하게 이제 적어놓고, 그리고 이거를 한 번에 실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, 우리 인간들은 멀티태스킹이 또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이제 절제부터 이제 시행을 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하나씩 시스템을, 그런 이제 내가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, 그렇게 해놔서 저는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그 책도 생각이 났고요. 그리고 오늘 수업 중에서 또 하나 제가 인식하게 된 부분은, 부자들은 오히려 그 안 읽은 책, 그러니까 그 책꽂이에 내가 안 읽은 책이 더 가치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그러니까는 안 읽었다라는 건 내가 그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부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잖아요. 근데 아이스간 대표님께서도 항상 늘 겸손하시거든요. 그 겸손이, 나는 아직 모르는 게 많고, 심지어 요즘에 또 워런 버핏이나 찰리 먼거 책을 되게 하루에 거의 절반 정도를 투자를 하시면서 또 책을 읽고 계세요. 그 말인즉슨 그런 분들조차도 하루에 6시간 이상을 책을 보는데
솔직히 그런 끝점에 있는 부자들은 뭐가 아쉬운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'나는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다.'라는 전제하에 계속해서 책을 읽으면서 그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호기심 있게 찾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알선 대표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. "내가 뭘 놓치고 있지?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책을 이제 읽기 운동을 해야 된다."라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저도 책을 이제 뭐 MF 케어도 그렇고 PCM 추천 도서도 그렇고 또 P3 추천 도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의 책들을 이제 더 사야 될 것도 더 있지만 아직 이렇게 사 놓고 그 한 권 자체를 정독을 끝까지 한 책이 몇 개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와, 이게 더 알아가야 될 게 진짜 많구나. 내가 지금 이렇게 PCM 문화 안에서 PCM 언어를 쓰면서 그리고 대표님께서 읽으라고 공유해 주시는 책들을 읽으면서 물론 일반 내 옆에 있는 수평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내가 조금은 그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좀 아는 게 많아진 것뿐이지 아직 정말 내세울 만큼 제가 뭘 안다는 거는 안다고 착각하면서 자만심에 자기 기만에 빠져서 자기 교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. 그게 또 마지막 덕목 13번째 겸손이거든요. 그래서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발견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이 저는 더 와닿았고 아직도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책 읽기 집중을 하면서 간간히 하루에 그게 또 많은 시간을 투자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 범위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내 스스로를 저의 요즘에 또 내재가치라는 단어를 또 많이 쓰시거든요. 내 스스로 내재가치를 높이는데 또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. 네, 오늘 MF 케어 벤저민 프랭클린 자서전을 읽고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이트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